한 번 차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썰풀 수 있는 남자, 영업 이야기할 때 가장 표정이 밝은 남자, 리스인 렌트인 현재 아빠입니다. 일부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요. 사실 리뷰가 아니라서요. 이런 컨텐츠는 윷 아니면 개죠. 뭐 아니면 아닙니다. 최소 2칸은 갑니다. 구랍니다. 아무튼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니까 구글 알고리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끊어. 오토리스 장기 렌트 전문가 과정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1부 보고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 짧게 못 보신 분들 위해서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차는 안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돈 있으면 현금 주고 사시고요. 금융을 이용할 거다. 그러면 인수할 거면 할부로 사는 게 싸다. 자산으로 잡히는 거 원치 않고 경비 처리 용이하게 바라시는 분들은요. 리스 렌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인수형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할부랑 최대한 비슷한 상품이 좋은 상품입니다. 운용 상품이 할부보다 총불입금이 쌀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유는 할부는 이자만 받지만은요, 리스 렌트는 운용 상품이라서 운용비가 리스료에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스랑 장기 렌트 총 비용으로 인수 비용 계산 시에는요, 거진 비슷하다. 핵심은 요즘 리스 렌트 트렌드가요, 초기 비용 적게, 월불입금 싸게, 요게 트렌드라서요, 요거 오늘 짚어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본 컨텐츠는요, 1도 검색을 안 하고 순수 제 머리에서 나온요, 창작물이며요, 주관적인 설명이지만요, 그냥 객관적 팩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토리스 장기 렌트 전문가 과정 시작합니다. 야. 일단 핵심은 두 상품 모두 IRR과 잔존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요, 정답이 나온다 했어요. IRR 궁금하시죠? 일부 한번 보세요. 네.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보증금, 선수금. 보증금은 말 그대로 예치금입니다. 리스가 끝날 때까지 예치금처럼 넣어두면서요, 리스료 산정 시에요, 은행에 넣어둔 금리만큼 이율이 우대됩니다. 선수금,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미리 넣어두는 돈인데요. 1억짜리 차를 사는데 3천만 원 선수금이면은요, 7천만 원만 대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선수금만 넣고 보증금을 안 넣으면은요, 이율 우대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대출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그럼 둘 중 어떤 게 유리하냐? 3, 2, 1. 3, 2, 1. 이것도 도찐 개찐이다. 그냥 견적서로 보여드릴게요. 5천만 원짜리 차를 보증금 30% 두고 36개월 시 금리를 6% 적용해 봅니다.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는 분이라서요, 리스피를 넣었습니다, 제가요. 이때 월불입금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3년간 총 비용은 이만큼입니다. 동일차를 선수금 30%, 잔존가치 동일하게 하고요. 36개월 시 동일한 리스피 기준으로 적용해보면요, 월불입금이 요만큼입니다. 이때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비싸네 할 수 있지만은요, 총 불입금을 계산해 봤을 때요, 선수금이 더 쌉니다. 왜? 취득 원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할게요. 은행 가가지고요, 4,900만 원 대출 받으러 갔는데요, 금리가 7%입니다. 근데 5천만 원 대출 받으면은요, 6.8% 해준대. 그럼 계산해 보니까요, 실제 이자는 5천이 더 싸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잔존가치, 인수가, 유예금. 요거 말은 비슷한데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잔존가치라는 말은요, 운용리스에 쓰이는 말입니다. 리스가 끝나서 차를 인수하려고 할 때요, 리스사에 내야 되는 돈이고요. 잔존가치를 높이면은 리스료가 싸집니다. 이 잔존가치는요, 리스회사마다 다르고요, 약정거리에 따라 다르고요, 몇 달에 한 번씩 또 조정이 됩니다. 어떤 리스사가 단가를 높이면은요, 경쟁 리스사가 찾아가서 또 단가를 높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차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요, 리스사마다 협약된 단가 업체가 있는데요, 만기 시점에서 중고차 예상가치를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잔존가치는요, 최대치는요, 리스사마다 다르고요, 최소장가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요, 최소장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24개월 40%,
36개월 30%, 48개월 20%, 60개월 15%요 정도 선입니다. 기억 속에서 뺀 거라서요. 36개월은 확실한데요. 48, 60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소 단가가 있다. 요 점입니다. 인수가라는 용어는요. 장기 렌트에 쓰이는 말입니다. 의미는 잔존 가치와 거의 동일한데요. 다른 부분은 수치입니다. 리스의 잔존 가치만큼요. 장기 렌트는 수가를 주지 않습니다. 장기 렌트 이력이 있으면요. 중고차 가격이 일반 차에 비해 빠집니다. 또한 두 용어 모두 만기시에요. 차를 인수한다면요. 운용사로부터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리스 상품은 전자계산서가 발급되고요. 렌트 상품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리스사는 면세사업자고요. 장기 렌트는 일반 사업자라서요. 경비증빙이 다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월불입금도 계산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리스료는 부가세 없이 전액 계산서 처리됩니다. 렌탈료는요. 부가세가 끊기니까요. 세금계산서 처리됩니다. 1000cc 이상 승용차는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니까요. 장기 렌트 시에요. 경비율은 조금 손해가 있지만은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경비 처리 시 차이는요. 리스는 리스료 손비 처리고요. 렌탈료는 부가세 빼고 손비 처리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정해지고 나서요.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영상 말미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예금은 뭐냐? 이 용어는 운용 리스, 장기 렌트 용어가 아닙니다. 유예금은 금융 리스, 할부 용어인데요. 갚아야 되는 돈, 외상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차로 반납이 안 돼요. 그럼 만기 시에는 연장이 되느냐? 일단 그 다음은 약관을 보셔야 하고요. 리스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다. 이거 살려. 야, 어떻게 좀 해봐. 이거라도 살려야지. 재미없는데. 리스는 최장 5년이고요. 장기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했다. 그러면 2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했다. 그러면 운용 리스는 물어봐야 합니다. 최장 7년까지 인정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냥 5년에서 그냥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유예가 있는 금융 리스는요. 7년까지 됩니다. 신차 기준이고요. 전문가 가정 정말 어렵죠.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요. 도움이 좀 될 텐데요. 사실은 지식이라는 게요. 정보의 정리 그리고 전달력이죠.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재밌는데. 영업하다가 설명 어려우면은요. 제 영상 링크 하세요. 자, 그럼 보증금, 선수금, 잔존가치, 인수가 요거의 상관관계 다시 정리합니다. 보증금은 금리에 영향을 준다. 선수금은 월불입금을 줄여준다. 잔존가치, 인수가를 늘리면은요, 월불입금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제일 싸게 인수비용을 하려면은 보증금도 올리고 선수금도 올리고 장가도 올리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즉, 무늬만 리스 되나요? 운용 리스는요, 무늬만 리스 안 됩니다. 최대 보증금은 50%고요. 60%까지 되는 데도 있지만 보증금이 39% 이상 예치가 되면은요, 금리 우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50% 이상 예치 시에는요, IRR이 올라갑니다. 초기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요, 선수금이 취득원가에서 빠지는 리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취득세도 별도로 하고, 이런 상품으로 가시면은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 30% 기준 36개월 월 일반 잔가시에요, 최저금리를 3%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게요. 보증금 많이 넣었는데 월불입금이 생각보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증금은 찾는 돈이라 그런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리스렌트가 종료 후에요. 차를 반납한다면요. 약정거리 사고 유무만 지키면 된다. 만약에 인수한다면요. 잔존 인수가에서요.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후에요. 인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요. 인수장가에서요. 계산서 발급이 되는데요. 가표가 높으면은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정리 끝. 헷갈리시죠? 이해가 가시죠? 헷갈리시죠? 대가리 터져. 자, 마지막으로 못다한 영어 정리해 드릴게요. 약정거리. 반납이 되는 운용리스는 연간 운행거리를 제한하는데요. 수입차는 2만, 3만, 4만 나눠지고요. 국산차는 5만까지 됩니다. 장기 렌트는요, 여기에 무제한 상품이 추가되는데요. 약정거리는 잔존가치에 영향을 주니까요. 월불입금에 정비례합니다. 약정을 올리면은요, 월불입금도 올라간다.
금융리스, 유해금융리스, 유해할부. 금융리스는요, 할부랑 모든 거 다 똑같은데요. 명의만 리스사로 두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금융리스 할 건데 내 명의로 등록증 나오게 해달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한 리스가 있습니다. 이용자 명의로 리스가 되는데요. 유해금융리스. 금융리스 중에서요, 월불입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상품인데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36개월 유예 50%, 60%까지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선수금은 유예금 합해에 9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90%라고 읽으셨어요. 아, 그래요? 넘어가! 내 맘이야! 상품은 36개월 상품이 대부분인데요. 자체 파이낸셜에서 48개월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 할부 패스할게요. 할부형 렌트카, 인수형 렌트카 같은 말인데요. 할부형 렌트카는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이 잡히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만기 인수가를 10,000원 정도 두고 할부랑 똑같은 금리를 적용해서요, 인수가를 없앤 렌트 상품입니다. 부가세 환급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이것도 같은 말인데요. 이 상품은 운용 리스입니다. 이 상품은 리스임에도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경비 처리도 받고요. 부가세 환급도 받고 경비 처리도 되고, 님도 보고 뽕도 빠고. 거의 제 유튜브랑 흡사해요.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고. 구랍니다. 부가세 환급 리스는 승합차, 화물차, 경차에만 해당됩니다. 람보르기니 살 건데 부가세 환급 리스 해줘? 이러면 안 돼요. 캐딜락 에스칼레이터 살 건데 부가세 환급 해줘? 이건 됩니다. 에스칼레이터는 9인승이에요. 대박인데? 2부작으로 꾸며드리면서요, 저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전문가 과정이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네. 세 번째 과정, 세무사 과정. 아, 이거 해야 되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 자동차 리스, 장기 렌트. 이거 경비 처리 얼마나 되느냐, 내가 타는 차 얼마나 소득세, 법인세 감면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시죠? 땀 좀 닦고 갈게요. 땀 좀. 자, 오랜만에 제가 웃음기 싹 빼고요, 리스 전문 현재 아빠로 컨텐츠를 발행했는데요. 세무사 과정, 이거 준비는 다 됐는데요. 너무 진지한 것만 하면은 제 컨셉이 아니니까요.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업데이트 할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되세요. 알람 설정. 예. 오늘도 결론, 복잡하고 힘든 자동차 금융 한 방에 해결할 때 비교하는 거 만만치 않죠. 믿고 맡길 때 찾으신다면 진짜로 여기로 오시면 되세요. 여기로. 영상 좀 잘 나오지 않았어? 구랍니다.